안녕하십니까. 2022년도 10월 29일 시행했던 지방직 전기 이론 시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난이도로 생각해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회로를 해석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평이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고요. 함정만 조금 조심하시면 잘 점수가 좋게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난이도 상당히 쉬운 문제죠. 뭐에 관련된 문제입니까? 줄의 법칙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저항이 100옴인 도체에 10A의 직류 전류가 흘렀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도체에서 발생한 열량이 144kcal라고 되어 있을 때 이 도체의 전류가 흐른 시간은 얼마가 되느냐? 1줄은 0.24칼로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상에서 지금 주어진 값을 통해서 시간을 계산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줄의 법칙은 자, H는 칼로리로 주어졌기 때문에 얘는 0.24 킬로칼로리, 0.24 칼로리다라고 표시할 겁니다. 자, 기본 단위는 칼로리란 걸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에 주어진 건 144 칼로리가 킬로칼로리가 주어졌기 때문에 얘는 144 곱하기 10의 3승값 0.24 곱하기 자, 전류가 10A니까 10의 제곱에 곱하기 저항값이 100옴 곱하기 시간 T가 됩니다. 자, 이걸 통해서 T값 계산하면 되는 거죠. 자, 몇 초가 되는 겁니까? T값은 60초가 됩니다. 자, 다음 몇 번입니까? 1번이다 체크하시면 되고요.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시면 정연파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연파, 사인파에 대한 문제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1번. 시간에 따라 크기와 방향이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변한다. 자, 사인파라는 건 결과적으로 시간 t가 주어진다면 전압이나 전류에 대한 값이 어떻게 됩니까? 주기적으로 반복돼서 이렇게 사인파의 곡선을 그려주는 것을 우리가 정연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일단 맞는 게 되겠죠. 그럼 기억과 기억 들어가 있으니까 둘 다 맞는 거고요. 당연히 그러면 디귿은 틀렸다고 보는 거죠. 왜냐면 니은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자, 그러면 니은부터 볼까요? 시료값은 평균값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니은을 보기 앞서서 디귿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시료값은 최대값의 루트 2배다라고 했는데 보통 시료값을 전압으로 본다면 전압 V는 뭐가 됩니까? 루트 2의 Vn 값으로 사용합니다. 루트 2배가 아니라 루트 2분의 1배가 돼야 되는 거죠. 디귿은 당연히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리을을 보면 파형률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형률이라는 거는 최실평, 그러니까 뭐예요? 평균값분의 시료값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평균값은 어떻게 표현하나요? 파이분의 2 곱하기 최대값 전압이라고 한다면 Vm이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시료값은 루트 2분의 Vm이라고 표현할 거니까 얘는 어차피 약분이 되겠죠. 요 값은 얼마가 나옵니까? 얘는 2 루트 2분의 파이가 나옵니다. 자, 그럼 요걸 통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시료값은 2 루트 2분의 파이에다가 평균값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2 루트 2, 2.8, 파이는 3.14니까 당연히 시료값이 더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2번 답 몇 번이 됩니까? 답은 1번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답은 1번이 됩니다. 다음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은 그림의 회로에서 저항이 몇 옴입니까? 3옴짜리의 도선을 고유저항이 갖고, 자, 여기 이제 3옴짜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요 3옴에 대한 값에서 도선이 단면적이 2배가 되고 길이가 4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자, R이라는 애는 로우에 S분의 L로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즉 고유저항에는 비례할 것이고 단면적에는 반비례할 것이고 길이에는 비례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요 값이 얼마다? 요 값이 지금은 3옴이다 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S 값이 지금 몇 배가 되는 겁니까? 단면적이 2배가 될 거고요. 길이가 4배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R-는 로우에 ES의 4L이 되니까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2의 로우의 S분의 L 값이 되면 처음 값의 몇 배가 된다? 2배의 값을 갖는다는 겁니다. 자, 우리 처음 값 이게 몇 옴이었어요? 3옴이었기 때문에 이때 R 다시 값은 몇 옴이 된다? 6옴이 된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이 값이 이제 몇 옴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6옴짜리로 바뀔 거니까 6옴과 6옴에 대해서 병렬 연결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6 플러스 6에 6 플러스 6에 6 곱하기 6이 되니까 얘는 3옴짜리가 되고요. 구하고자 하는 값을 컨덕턴스 값을 구한다고 했으니까 컨덕턴스는 R분의 1이 됩니다. 즉 3분의 1 무값을 갖는다 라고 보면 되는 거죠. 몇 번입니까? 2번이다 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다음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자기 인덕턴스가 20mm 헬리고요. 코일에 20A의 전류가 흘렀을 때 코일에 저장되는 에너지. 자, 코일에 저장되는 에너지 W는 얼마가 됩니까? 2분의 1의 Li 제곱 또는 2분의 1의 파이 I 또는 2L분의 파이 제곱값을 사용하는데, 자, 주어진 문제는 요거를 이용하면 됩니다. 자, 얘를 이용한다고 하면은 W는 2분의 1 곱하기 L값이 20mm니까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에다가 전류값 얼마라고 그랬어요? 20A라고 그랬죠. 그죠? 20의 제곱이다 라고 해서 문제 푸시면 되는 거죠. 그럼 4번 답 몇 번이 나옵니까? 얘는 4줄이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답 몇 번이에요? 4번 답은 4번이다 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죠. 다음 5번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선의 허용 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즉 허용 전류에 대한 개념, 즉 허용 전류라는 건 뭐가 되는 겁니까? 어떤 절연체에서 최고 허용 온도가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준 전류값이 허용 전류가 됩니다. 전류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이때 허용 전류 값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전선의 굵기가 감소하면 허용 전류를 증가한다고 했는데, 자, 일단 첫 번째 기억에서 봤을 때 얘는 R은 뭐가 됩니까? 로우의 S분의 L이 됩니다. 즉 R은 뭐에 반비례하는 거예요. 단면적 S에 반비례하겠죠. 즉 굵기가 감소하면 저항값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항값 R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오메 법칙에 의해서 I 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감소하겠죠. 허용 전류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감소합니다. 기억은 틀렸습니다. 그럼 기억 들어간 건 일단 다 틀렸어요. 두 번째, 니은 선의 종류. 자, 이거 잘 보시면 저항값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으니까 선의 종류, 즉 재질에 따라서 달라질 거고, 도선의 굵기 S, 사용 조건 등을 고려할 때, 즉 온도 등을 고려할 때 산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니은 들어간 거에도 다 맞는 거죠. 니은. 그럼 일단 1번 아니면 니은 들어간 거 다 맞으니까 니은 들어간 거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그죠?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4번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자, D급 볼까요? 전선에 사용되는 전원체 최고 허용 온도의 결정, 영향을 받는다. 맞는 말이죠. 얘는 맞는 말이고요. 리을 보면은 저항이 R옴이고 허용 전력이 P값인 도체의 허용 전류는, 자, 얘는 어떻게 계산하는 겁니까? P는 I제곱 R에 의해서 I제곱 값은 R분의 P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전류 값은 R분의 P, 즉 루트 R분의 P 값으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5번 답 몇 번이 됩니까? 답은 4번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자,
자, 그림과 같은 RL 회로가 있습니다. 이때 부하의 평균 소비 전력 값이 600W라고 하면은 저항의 R 값과 회로의 역률 값은 어떻게 되겠는가? 라고 되어 있죠. 자, P 값이 600W라고 되어 있고요. V는 크기 값이 100V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임피던스 Z 값은 ZL이라고 표현했네요. Z 값은 15m 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문제상에서 요 V와 Z 값을 가지고 피상전력 값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 그럼 피상전력 값은 어떻게 표현될 수 있습니까? ZL분의 V의 제곱값으로 계산할 수 있으니까 얘는 10분의 100의 제곱으로 피상전력 값은 1000VA가 나옵니다. 자, 피상전력 값이 1000VA이고 유효전력 값이 600W다 보니까, 자, 코사인 세타란에는 기본적으로 코사인 세타 어떻게 구합니까?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 값으로 계산할 거니까 이 값은 1000분의 600이 되니까 0.6이 나오겠죠. 그죠? 0.6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일단 0.6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저항의 개념을 보시면, 자, 요 값을 세타라고 볼 것이고요. 요게 뭐가 되는 겁니까?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럼 얘를 갖다가 우리가 R, 얘를 X, 얘를 Z, 즉 임피던스 삼각형을 살펴보시면 R 값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Z 코사인 세타다라고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Z가 얼마였습니까? 임피던스가 15ohm이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가 0.6이니까 R 값은 6ohm이다. 그래서 답은 6ohm과 얼마? 0.6이다 라고 체크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6번 답은 3번이다 라고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B사인파 전압 VT가 인가된 회로의 전류 IT가 흘렀다고 그랬습니다. VT와 IT의 값은 같을 때, IT가 값이 다음과 같을 때 회로의 평균 전력값 계산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일단 핵심부터 생각해 보면, 비정연파 교류에서 유효전력을 계산할 때는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 반드시 직류분이 있다면 직류분을 포함시켜라. 자, 근데 문제상에서는 직류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함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반드시 있다면 포함시켜라 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같은 차수의 고주파끼리 계산해라. 다른 차수의 고주파가 계산된다면 얘는 무조건 평균 전력과 유효전력 값이 0이 나옵니다. 세 번째, 적용되는 값은 무조건 실효값이다. 실효값으로 적용시켜라. 자, 그래서 7번 문제를 적용시킬 때 문제 보시면, 자, 일단 얘는 오메가1, 즉 두 개가 서로 같은 차수입니다. 그리고 오메가2 같은 차수가 될 거고요. 여기서는 뭐라고 주어졌냐면 오메가2는 3오메가1이다. 만약에 오메가1이 기본파라고 한다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3고주파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P라는 값은 실효값만 생각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14 곱하기, 왜냐면 루트 2가 있다는 거는 14가 뭐가 되는 거예요? 실효값이 되는 거죠. 14 곱하기 8이 될 것이고요. 자, 요거와 요거의 위상차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뭐가 되는 겁니까? 코사인 세타 값이 들어가 있는데 코사인 세타 1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코사인 세타 1 얼마입니까? 2분의 파이가 됩니다. 얘는 2분의 파이 값. 자, 플러스 두 번째, 3고주파에 대한 값은 4 곱하기 2 곱하기 세타2 값이 얼마입니까? 3분의 파이가 되니까 코사인 3분의 파이. 자, 그러면 코사인 2분의 파이, 코사인 2분의 파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코사인은 0이 1이 되는 거고 2분의 파이 0이 되겠죠. 그죠? 그럼 요 값은 계산해 보시면 코사인 3분의 파이는 60도가 되니까 2분의 1 될 거니까 요 값은 0이 될 것이고 요것만 계산되면 얘는 4W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답 몇 번이에요? 7번 답은 3번이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죠.
다음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생각해보면 약간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저항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신 분들은 이런 문제는 뭐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얘 끌고 와서 넘겨오면 얘가 어떤 회로하고 똑같은 회로가 되냐면 여기 일단 몇 옴짜리가 있는 거예요? 6옴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6옴짜리가 병렬로 연결된 회로가 될 것이고요. 그럼 여기 몇 옴짜리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3옴짜리가 있고 기존에 12옴이 있으면서 여기에 뭐가 4옴이 또 병렬로 연결된 회로입니다. 즉 6, 여기는 3, 여기는 12, 여기는 4옴짜리가 연결된 회로가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보시면 간단하죠. 자, 요거 일단 뭐가 됩니까? 병렬로 푸시면 얘는 12 플러스 4에 12 곱하기 4가 됩니다. 그럼 얼마가 되는 거예요? 16분의 48인가요? 그럼 얘는 3옴짜리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6옴과 6옴이 연결된 거니까 얘는 얼마가 됩니까? 6 플러스 6에 6 곱하기 6으로 계산될 거니까 얘는 3옴짜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회로는 어떤 회로가 되는 거예요? 3옴, 3옴이 직렬로 연결된 즉 3옴, 3옴이 직렬로 연결됐으니까 6옴이 될 것이고요. 그렇죠? 그러면 6옴과 6옴, 6옴 세 개가 사실 병렬된 거니까 3옴과 6옴이 병렬된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회로상에서 얘를 변형시키면 요거 두 개 연결시키면 3옴, 3옴이니까 합이 직렬 회로가 6옴 될 것이고요. 네, 이렇게 계산하는 게 편하겠네요. 그죠? 6이 될 거니까 6옴짜리 같은 크기의 정 3개가 병렬 연결되는 회로가 됩니다. 그럼 얼마가 됩니까? 얘는 3분의 6으로 계산하시면 얘는 2옴 값이 나온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답 몇 번입니까? 답은 8번 답 1번이 된다 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의 교류 회로에서 전압 V를 기준으로 하는 전류의 위상차는 얼마냐 그랬습니다. 얘는 다른 거 없습니다. 뭡니까? 합성 임피던스부터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얘가 직렬 연결입니다. 전체 임피던스 Z는 2 플러스 J의 4에다가 플러스 자 얘네들이 무슨 연결이에요? 병렬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럼 얼마가 됩니까? J의 2옴에 마이너스 J의 3분의 4에다가 J의 2옴에 곱하기 마이너스 J의 3분의 4로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 쭉 계산해서 보시면 얼마가 되냐면 나중에 얘가 2 플러스 J의 4에 마이너스 J의 4, 즉 요거 계산하시면 J의 4옴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J의 4옴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두 개 허수부가 없어지니까 Z는 뭐만 남아요? 2만 남는다는 얘기죠. 그럼 결과적으로 따져보신다면 이 회로는 허수부가 존재하지 않는 뭐가 되는 거예요? 공진 회로가 된다는 거고 공진 회로에서의 전압과 위상 관계를 따져보면 자 뭐밖에 안 남았어요? 유효분밖에 안 남았죠. 즉 R만의 회로가 되기 때문에 R만의 회로에서는 무슨 값이다? 동상이다 라는 거죠. 즉 동상이라는 거 위상 차로 계산한다면 세타 값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세타가 0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9번 답 몇 번이 답이다? 2번이다 라고 체크할 수 있는 거죠.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문제지를 좀 참고하시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회로상으로 봤을 때 일단 Y결선 회로가 있고요. 이 Y결선의 임피던스 값은 여기 보시면 뭐라 되어 있냐면 상당 3 플러스 J의 X값입니다. 그러면 요거 한 상에 대한 값이니까 한 상에 대한 값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 회로에서 C값이 연결되니까 C값이 이 상마다 어떻게 연결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상마다 이렇게 병렬로 연결된 회로입니다. 즉 RL 회로에 직렬 회로에 병렬로 C가 있는 회로가 될 것이고요. 즉 이 문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일반적인 부하에
실제 회로상에서는 일반적인 부하가 RL입니다. 근데 여기에 역률 개선을 위해서 뭘 추가시켜 주는 겁니까? C를 추가시킨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10번에 대한 문제는 역률 개선을 통해서 역률을 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C를 통해서 코사인 세타 값을 1로 만들었다라는 내용으로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푸는 거예요? 얘를 어드미턴스 1, 얘를 어드미턴스 2라고 해서 합성 어드미턴스를 계산하시고 허수부가 0이 되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걸 회로를 뭐라 표현합니까? 일반적으로 보통 반공진 회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y1, 즉 첫 번째 거의 어드미턴스 값은 어떻게 계산됩니까? 얘는 r 플러스 j 오메가 L1분의 1 값이 되는 거고요. L1 값이 되는 거고, 얘는 y2 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j의 오메가 c분의 1의 값이 들어가니까 얘는 j의 오메가 c 값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합성 어드미턴스는 y1 플러스 y2가 될 거니까 j의 오메가 c 플러스 r 플러스 j의 오메가 L분의 1의 값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요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유도는 다 못 해드리지만 요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유도를 해보시면 어드미턴스의 합성값은 얼마가 나타낼 수가 있냐면 R의 제곱 플러스 R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 L 제곱분의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얘가 오메가 L이 되는 거죠? 아니다. 여기 얼마 됩니까? 첫 번째 거는 유효분에 대한 값은 여기가 R이 됩니다. R. 그 다음에 플러스 J가 될 거고요. 그렇죠? 플러스 J의 오메가 C 마이너스 R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 L 제곱분의 얘는 얼마다? 오메가 L이다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가 유도하는 과정이 좀 복잡합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유도를 통분시켜서 다 계산해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는 거죠. 그럼 합성 어드미턴스 여기 나왔으니까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0이 되면은 i에 대한 값이 유효분만 남기 때문에 동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오메가 c는 요 값하고 서로가 어떻게 됩니까? 같아야 된다는 얘기겠죠. 됐습니까? 그럼 요거 어떻게 쓸 수 있는지 볼까요? 일단 오메가가 서로 약분될 거니까 C는 자, 얘 R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L의 제곱이 될 것이고요. 자, 얘는 L 값이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주어진 값은 무슨 값이냐면 XL 값이, 즉 문제상에서 주어진 값이 R은 얼마입니까? R은 3옴이고요. XL 값이 4옴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뭘로 쓸 수 있냐면 얘는 오메가 분의 XL 값으로 이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예요?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에 자 오메가 값이 얼마 주어졌나요? 그냥 오메가죠? 그럼 얘는 오메가 분의 4다 이렇게 주어질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요거 계산해 보시면 얼마 나옵니까? 얘는 25에다가 오메가의 4가 나올 거니까. 그죠? 그럼 요거는 내부 이거 안에 거는 25 오메가, 위에 거는 4. 그래서 25 오메가 분의 4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많이 풀어보신 분들은 이거 반공진 문제구나 라고 해서 바로 이 수식이 아마 떠오르실 겁니다. y는 r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에 l제곱분의 r 플러스 j의 오메가 c 마이너스 r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 l제곱분의 오메가 l 이 값이 떨어질 거고, 실제 이거 관련된 유형 문제 상당히 많이 풀어보셨을 거라 있습니다. 실제 리딩 학생들은 상당히 많이 풀어봤었는데, 그래서 요거 문제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답 몇 번입니까? 10번 답은 1번이다. 체크할 수 있습니다.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정전 용량이 C패러신 평입형 콘덴서를 전압 V,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C패러신 콘덴서가 있는데 전압 V를 충전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전원을 제거했다 그랬는데, 자 전원이 제거되고 난 뒤에는 이 뭐가 되는 거예요? 완충된 겁니다. 완충됐다는 얘기는 전하가 일정한 상태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전극의 간격을 2분의 1 줄이면 커피터 전압은 얼마가 되겠는가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C라는 애는 D분의 S에서 이때 C' 값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이 값은 즉 C' 값, 나중에 간격을 2분의 1로 줄인 값은 처음 값의 몇 배가 되는 거예요? 처음 값의 2배가 됩니다. 그런데 Q라는 값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요? CV라고 표현했는데 이때 Q' 값은 C-V' 값을 갖는데, 자 어차피 Q는 완충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일정 값을 갖습니다. 일정 값을 갖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값이 얼마로 변했으니까 2배로 변했으니까 이 값이 일정해지려면 얘는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2분의 1배가 되어야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게 답이 몇 번입니까? 11번 답은 1번이다 라고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는 뭐 여러분들 문제 수준 보시면 굉장히 쉽게 느껴지시는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서로 다른 종류의 두 개의 금속. 자, 밑줄 그어가면서 볼게요. 중요한 포인트만 잡아볼까요? 일단 서로 다른 두 종류의 금속, 즉 이종 금속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떤 종류가 다른 이종 금속에다가 뭐를 가해줬다고 그랬습니까? 전류를 흘려줬다고 그랬습니다.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이때 이종 금속에서 한쪽에서는 온도가 올라가고 발열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온도가 빠지는 흡열이 되는 현상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이런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표시하느냐, 얘를 펠티의 효과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때 펠티의 효과를 이용해서 온풍기나 냉장고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답이 몇 번입니까? 12번 답 4번이다 체크할 수 있는 거. 요 반대로 이종 금속에 온도차를 주게 되면은 전류가 기전력이 발생해 전류가 흐르는 현상이 뭐합니까? 재백 효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즉 열전 효과에 대한 문제 12번 되겠습니다.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전 용량이 C패럿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때 교류 전압을 VT는 루트 2 V의 사인 오메가 T를 인가했다 그랬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정전용이 C만의 회로가 되는 거니까, 자, 어떤 교류가 이렇게 인가되고 있고 여기에 누가 있는 거예요? 캐패시터 C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자, 첫 번째 요거에 의해서 XC 값은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 겁니까? 오메가 C분의 1의 값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용량 레이턴스는 오메가 C 옴이다라고 했는데 이거 틀린 겁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는 파이라고 그랬는데 일반적으로 XC가 있으면 얘는 뭐가 됩니까? 90도 진상이 됩니다. 즉 90도 진상이 된다는 얘기는, 자, 얘를 두 가지로 표현 한번 해볼게요. 전류는 전압보다 90도 앞선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얘를 반대로 전압이라고 표현하면 전압은 전류보다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90도 뒤진다가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위상차는 파이가 될 수 없고 얼마 2분의 파이가 될 거고요. 전압이 전류보다 앞선 파형이 아니라 뒤진 파형이 됩니다. 자, 커피스터에 흐르는 전류 값은, 자, 4번 보겠는데 이거 이제 2번, 3번 동시에 같이 설명한 거죠. 자, 네 번째 전류에 대한 값은 뭐가 됩니까? XC분의 V가 됩니다. 자, 이 값은 오메가 C분의 1의 V가 되기 때문에 얘는 오메가 CV로 전류 값을
나타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맞는 답 몇 번이에요? 13번 답은 4번이다 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다음은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회로 살펴보시면 딱 보자마자 뭘 느끼십니까? 밀만의 정리가 느껴지죠? 자, 그럼 밀만의 정리 VAB 계산을 하라고 했습니다. VAB는 시그마 어드미턴스 총합과 전류의 총합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자, 주의할 게 있습니다. 뭘 주의해야 되니까 전원의 극성 방향을 주의해야 됩니다. 첫 번째 거 볼까요? 자, 첫 번째 거는 저항값이 3이니까 3분의 1 값입니다. 두 번째 거는 4옴이니까 4분의 1 값을 써야 되고요. 세 번째 거는 6분의 1에 대한 값을 씁니다. 물론 어드미턴스 값은 적용하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올라가는 방향이 얘는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얘는 이 방향, 얘는 이 방향의 전원의 방향이고 얘는 반대 방향으로 이쪽으로 흐릅니다. 그럼 마지막 것만 부를 마이너스로 취해 주시면 된다는 거겠죠. 자, 그럼 얼마 됩니까? 얘는 3분의 9에다가 플러스 4분의 8에다가 마이너스 6분의 12 값으로 해서 풀어주시면 여기 몇 볼트가 나온다는 겁니까? 4볼트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근데 기존에 이런 문제를 이렇게 꼭 밀말의 정리가 아니라 뭐예요? 저 맨 꼭대기에 점을 V라고 잡고서는 KCL 구하셔도 그렇게 문제가 안 된다는 것도 신경 쓰 그런 문제 방법으로 푸신 분들도 많으니까 그렇게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15번 보겠습니다. 15번 동일한 크기의 전류가 흐르고 있다고 그랬고요. 간격이 10cm인 평행도선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도선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여기에 전류가 I가 동일한 크기의 전류가 흐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때 간격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10cm라고 그랬죠. 자, 이때 힘이 도선 1m당 항상 얘는 이때 힘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F는 단위가 중요하죠. 뉴턴 퍼 미터 단위 길이당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 수식은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얘는 같은 크기라고 그랬으니까 전류가 이렇게 적용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F 값이 얼마예요? 단위 길이당이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값에다가 2 곱하기 거리 R이 얼마입니까? R이 10cm라고 했으니까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값을 적용시킬 거고요. I 제곱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입니다. 자, 우선 얘하고 없애주면 얘는 10의 마이너스 1승만 남겠죠. 그죠? 그러면 얘하고도 없애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도 또 없애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하고 약분되면 결과적으로 I 제곱은 뭐만 남습니까? 2만 남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I는 몇 암페어? 루트 2 암페어다라고 체크할 수 있겠죠. 15번 답은 3번입니다. 즉 평행한 도선에 작용하는 힘을 계산하는 건데 이때 힘은 어떻게 됩니까? 같은 방향의 전류가 흐르면 기본적으로 흡인력이 발생할 것이고 반대 방향의 전류, 즉 왕복 도선에는 반발력이 작용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16번 보겠습니다. (16번) 반지름이 10cm고 가문 횟수가 10회인 원형 코일에 5A 전류가 흐를 때 원형 코일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오사바로 법칙에 의해서 또는 암페어 법칙에 의해서 뭘 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예, 어떤 도체, 여러 가지 도체에서 작용하는 자계의 세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원형 코일 중심에서의 자기값, 즉 어떤 원형 코일이 이렇게 감겨 있습니다. 그럼 이때 원형 코일에 의해서 자, 얘는 이렇게 감길 거니까 이
중심에서는 어떤 자개가 들어가는 자개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럼 이때 이 자개의 크기를 계산해라. 무슨 상태일 때 여기에 반지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A가 될 것이고 얘가 I가 된다면 이때의 H 값은 2A분의 I라고 계산할 수 있고, 자, 얘에 대한 턴수가 N회라고 한다면 얘는 2A분의 NI다라고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 값을 통해서 반지름이 얼마라고 했어요? 10cm니까 2 곱하기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라고 표현했고요. N은 몇 회? 10회. 전류 I는 몇 암페어? 5암페어. 그러면 요거 H 값 계산해보라고 그랬으니까 요 값은 얼마가 됩니까? 250mA가 됩니다. 250 암페어 퍼 미터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답이 몇 번이 됩니까? 4번 3번이다 라고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정 전하의 평행판 전극 사이에 참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잡고 갈게요. 어떤 포인트냐? 여기서는 Q가 일정하다고 일단 기준을 잡고 가야 됩니다. 그때 유전체를 유전율이 2배인 값으로 바뀌었다 했습니다. 그럼 처음에는 얼마 썼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실을 2 입실론인 값으로 바꿨다는 얘기겠죠. 그죠? 이때 평행판 전극에 나타난 변화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정전 용량이 2배가 된다는데, 자, 그럼 C는 입실론 D분의 S에서, 자, 이 얼마로 바뀐 거예요? C 다시 값이 입실론 다시 D분의 S 값이 된 겁니다. 그럼 이때 입실론 다시 값이 몇 배가 됩니까? 2 입실론 값이 될 거니까 처음 값에 그 C 다시는 2 C 값이 되니까 처음 값에 몇 배가 된다? 2배가 된다. 맞는 말이죠. 그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 흡입력, 전하의 흡입력인데 흡입력을 계산하는 공식은, 자,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흡입력은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입실론 2제곱 또는 2분의 1의 2D 또는 2 입실론 분의 D제곱, 단위는 뉴턴 퍼 미터 제곱. 이 공식을 이용해야 되는데, 자, 문제상에서 전하가 일정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전하에 관련된 내용만 가지고, 전하와 유전율에 관련된 내용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얘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모두 일정한 거예요. D도, 즉 전속 밀도 값도 일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요걸 가지고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최초 F0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2 입실론 분의 D 제곱 값이 되는데, 이때 F0 값은 2 입실론 다시에다가 D 제곱, 얘는 변하지 않는 거죠. 자, 얘 몇 배 됐다 그랬습니까? 2배 됐으니까 얘 뭐예요? F 값은 입실론 값은 반비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2배가 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2분의 1배로 돼야 되는 거겠죠. 그죠? 자, 그러면 몇 번이에요? 기억과 니은 둘 다 맞는 거죠. 다음 세 번째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적되는 에너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W는 어떤 값을 이용하면 2분의 1 CV 제곱 또는 2분의 1 VQ 또는 2C분의 Q 제곱 값을 이용할 겁니다. 자, 전하에 대한 값이 일정하다 했으니까 이 값은 일정합니다. 자, C는 지금 문제에서 몇 배 됐어요? 2배 됐죠. 그죠? 얘가 2배 됐으니까 그럼 얘는 몇 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2분의 1배가 돼야 되는데 몇 배 된다 했습니까? 4배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 몇 번이에요? 디귿이죠. 그럼 디귿 들어가 있는 건 틀린 거니까 답 몇 번입니까? 2번이 답이다 라고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번 답은 2번이 됩니다. 18번 보겠습니다. 자, 18번 그림의 아래 C회로에서 합성 임피던스는 얼마가 되냐 그랬습니다. 자, 보니까 지금 여기에는 1옴짜리 저항과 즉 R이
1옴, 그 다음에 유도성 리액턴스 J의 0.5옴짜리, 용량성 리액턴스는 마이너스 J의 1옴짜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결과적으로 뭐예요? 합성 임피던스를 계산해 보시면 되겠죠. 그럼 우선 얘에 대한 값으로 두 개 값을 병렬로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얼마가 됩니까? J의 0.5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니까 마이너스 J의 1옴이 될 것이고요. 위에는 J의 0.5에 곱하기 마이너스 J 값으로 이렇게 계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계산해 보시면 얼마가 되는 거? 밑에 거 마이너스 J의 0.5가 나올 거, 위에는 0.5가 나오기 때문에 얘는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밑에 거 얼마 나온다고요? 마이너스 J의 0.5 위에는 0.5가 되기 때문에 약분되시면 마이너스 J분의 1이니까 얘는 얼마가 나요? J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쵸? 자, 그럼 전체 ZL은 1옴의 값을 즉 1 플러스 J와 1 마이너스 1 플러스 J와 1 곱하기 J 값으로 해서 합성 임피던스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 거는 얼마가 됩니까? 이거 계산하면은 1 마이너스 J, 1 마이너스 J 이렇게 곱하셔서 전체 분모를 유리화시켜 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럼 얘는 얼마가 되냐면 2분의 1 플러스 J 값이 나올 것이고 얘는 2분의 1 플러스 J의 2분의 1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임피던스의 크기 값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임피던스의 크기는 ZL인가요? 그렇죠? 네, ZL은 루트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쓰실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거 계산해 보시면 얼마 나옵니까? 얘는 2분의 루트 2옴이 나옵니다. 다 몇 번이에요? 그래서 1번이다 라고 체크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18번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그림의 저항의 회로에서 R1과 R2가 100옴입니다. R3가 200옴이라고 그랬고요. JA, JB, JAB와 JBC와 JCA 값이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에 대한 내용이면 임피던스 평형이 이루어지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얘기죠. 자, 우리 이 문제는 실제로 뭘로 풀 수 있습니까? 임피던스 변화를 통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는 이렇게 볼게요. 네. 자, 요 네모를 안 하고요. 저항으로 그립시다, 그냥. 자, 그럼 얘는 R4가 될 거고요. 여기는 R1이 될 거고요. 여기는 R2, 여기는 R3가 됩니다. 자, 이런 회로를 갖다가 계산하기에는 좀 복잡하기 때문에 얘를 뭘로 바꿔줘요? 보통 여기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y에 대한 회로로 바꿔주셔서 계산하시면, 자, 우리 요걸 우리가 얘를 RAN이라고 볼 거고요. 자, 이때 RAN 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다 일단 더하고 R1 플러스 R2 플러스 R3 다 더하고 내 양면에 있는 값만 곱해주면 되는 거죠. 즉 R1 곱하기 R2 값으로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R1 플러스 R2 100 플러스 100 플러스 200에다가 100 곱하기 100으로 해서 계산해 주시면 이거 얼마 나오냐면 25옴이 나옵니다. 두 번째, 얘를 우리가 RBN이라고 한번 봅시다. 얘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얼마입니까? 얘는 R1 플러스 R2 플러스 R3에 R2 곱하기 R3 값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니까 얘는 100 플러스 100 플러스 200에
100 곱하기 200이 되니까 위의 값의 2배가 되겠죠. 50이 됩니다. 자, 이 값을 우리가 RCN이라고 봅시다. 자, 이 값은 똑같죠. 어떻게 됩니까? 얘는 R1 플러스 R2 플러스 R3에 R3 곱하기 R1 값이니까 자, 요 값 대입해 보시면 마찬가지로 100 플러스 100 플러스 200에 100 곱하기 200 순서대로 갈게요. 그럼 얘는 200 곱하기 100이 됩니다. 마찬가지 얼마 나옵니까? 55이 됩니다. 자, 얘네들이 똑같은 임피던스 값을 가지려면 얘 55니까 얘 얼마 더해줘야 되는 거예요? 25옴 더해줘야 되니까 실제로 요 회로상에서 요 회로가 직렬 회로니까 요 값이 얼마가 돼야 되는 겁니까? 25를 가져야지만 같은 값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19번 답은 2번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다음 2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의 평형 삼상회로의 y결선의 부하의 전체 유효전력 값은 어떻게 되느냐? 한 상의 부하 임피던스는 자, 한 상에 대한 값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한 상에 대한 값은 5 플러스 J의 5루트 2옴입니다.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전압의 크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시료값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전압의 크기는 시료값이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여기서 100V가 주어졌다는 얘기는 얘는 뭐가 되는 거야? 한 상에 대한 값이 100V가 주어진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문제상에서 VP 값이 지금 얼마가 주어진 거예요? 100V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임피던스 Z부터 보겠습니다. 자, 얘에 대한 크기는 50의 제곱 플러스 50이 아니죠. 5의 제곱 플러스 5루트 2의 제곱값으로 구하시니까 25에다가 50을 더하면 얼마 돼요? 루트 75옴이 나옵니다. 자, V값이 100V 나왔죠? 그럼 전류값 얼마인가요? IP값은 ZP분의 VP가 될 거니까 요거 계산해 보시면 요 75의 값은 얼마 나오면 얘는 5루트 3옴이 되겠죠? 25 곱하기 3 나오니까. 그렇죠? 그럼 요거 대입해 보시면 얼마 나오는 거예요? 5루트 3에다가 전압값은 100이 됩니다. 그럼 요거 계산해 보시면 얘는 루트 3분의 20A가 되겠죠. 자,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건 전체 유효전력이니까 전체 유효전력이라는 말은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삼상전력 구해라 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되니까 P 3상에 대한 값은 3I 제곱 R 상에 대한 값이니까 3 곱하기 얼마가 됩니까? 루트 3분의 20의 제곱에 저항값 얼마 주어졌어요? 얘는 5옴 주어졌죠. 그죠? 5라고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럼 얘는 3 제곱시키면 얘하고 약분되고요. 4, 5, 20 얘는 2000W 즉 2kW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답 몇 번입니까? 답은 3번이다 라고 해서 체크하시면 됩니다. 20번까지 풀었습니다. 자, 시간 안배 조금만 잘하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지만 여러분 시간 안배 제대로 못하시면 아마 한두 문제는 못 풀 수도 있는 유형의 수준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시간 안배가 잘 되셨다면 충분히 잘 풀 수도 있을 것이고요. 다음에 차기 문제도 준비하시는 차기 시험도 준비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항상 문제 푸실 때 기본 충실하시고 시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